추천한 연동 연동 아 이거 개발자식 개그 아닌가요? 네, 제 방송국에 연동 부탁드릴게요. 계정이랑. 오늘 네, 제가 준비한 또 다른 내용은 프로그래밍 관련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께 제가 어, 최근에 책을 읽다가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공유 드리려고 제가 폭풍 타이핑을 했어요. 집에서 책 보면서. 네, 내용이 그리 많지 않으니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재밌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퇴직하셨다고요? 네네, 뭐 경력이 많으시니 경력자분들은 뭐 금방금방 구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내용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굉장히 큰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에요. 중국의 IT 기업인데 그 크기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거기 그 기업을 일궈낸 어, 회장이 마윈인데 마윈이 예전에 그냥 영어 강사였어요. 중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강사로 일할 당시 월급이 만 몇천 원인가? 그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분은 뭐 학력이 좋다거나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천재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평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마윈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평범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본인 말로는 되게 얘기할 때 위트가 있어요. 나는 보시는 것처럼 뭐 얼굴도 이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거울 보고 나 스스로 놀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생겨서. 그래서 뭐 외모도 그렇게 출중한 게 아니고 뭐 하나 뛰어난 게 없었는데 나는 노력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열심히 했고 인내심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좋아서 남들이 최대한 맥시멈 참아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난 참을 수 있다. 그게 나의 강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 대한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근데 우선 이제 마윈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인가? 거기 가서 뭐 강연도 좀 하시고 정확히 하버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강연도 뭐 좀 하시고 그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편이에요. 여기 글에도 보면 뭐 젊은이는 모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열정만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강연에서도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뭐 성공했는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발췌를 했는데 어, 중국 부자 3위, 상위 3인 2014년도 통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마윈이 지금 1위인 건가요? 네. 바이두라는 기업의 뭐 대표인 것 같고 여기도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이 기업은 알리바바 기업의 마윈. 그래서 마윈이 알리바바 그룹의 창시자 겸 회장인데 2014년 12월 기준으로 마윈의 자산은 283억 달러, 약 31조 원 정도로 아시아 최대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마윈이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길을 걷게 되었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중간 과정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 거고 그분이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조언, 네,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구절 먼저 한번 보면은 제가 이 구절 보고 여러분께 딱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능력이 많고 적음은 공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회에서 많은 사람의 능력은 실천을 통해 단련된 것이다. 사람의 능력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다. 지능지수와 관계없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능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막 특출나고 뭐 천재라서 성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공부랑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총명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고생만 한대요. 왜 그런가? 아니, 이 사람 말로는 그 차이는 바로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능력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증대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회의 실험과 시험을 겪어야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마윈이 얘기하는 이 능력이라는 거는, 성공에 대한 능력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그 학력이 좋아야만 프로그래밍 잘하나요? 학력이 좋아야만 성공하나요? 뭐 그거랑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에서 뭐 일단 실험과 시험을 겪어야 생기는 능력이 중요한 거래요. 창업가가 적게 공부한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를 열심히 배우지 않는다면 두 발로 딛고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한 단락에서는 마윈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나 선천적인 능력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 실험과 시험을 겪으면서 사회에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 이제 나가기를 딱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신데, 네.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게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지금 일단 마위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실제 어떤 중국의 어떤 사람의 그 직장생활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라서 이름이 아이아이이던데, 이 사람의 에피소드를 잠깐 살펴보면 아이아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기업에 들어간 수재래요. 뭐 뛰어난 인재인가 봐요. 그녀는 학교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학생의 간부도 맡는 등 순탄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사회에서도 학교처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학생회 간부 활동도 하고 상도 많이 받고 뭐 석사 과정도 하고 굉장히 출중한 인재였나 봐요. 그래서 첫 직장에 딱 갈 때 내가 이런 인재인데 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사장은 그녀에게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근무 환경에 익숙해지라 라고 말했죠. 그 기존에 있는 그 회사 직원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배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겠죠. 아, 내가 학교에서 이만큼 했는데 저 선배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잘했고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다니래요. 자존심이 좀 상했죠. 그래서 근데 아이아이는 선배가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어서 능력이 자기만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학벌로 본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전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나보다 뭐 능력이 좋겠나, 아무래도 선배라 해도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배우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그녀는 선배가 회사의 상황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신을 딴 곳에 팔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은 거죠. 잘 선배가 설명하는 거를 뭐 크게 중요하게 듣지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쁜 남자님도 그러셨어요. 아이아이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서 보고서를 만들고선 선배에게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사장에게 제출했다. 이건 좀 놀랍네요. 뭐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긴지는 모르겠는데 신입이 보고서 혼자 아무 그 상사에게도 안 물어보고 혼자 작성해서 다이렉트로 사장님께 딱 제출을 했나 봐요. 그 자신감과 패기가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바로 제출했는데 사장은 그 보고서 보고 많은 점을 지적을 한 거죠. 대부분 기본적인 그런 오류.
그래서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오후 회의에서 사장이 아이아이를 막 질책하면서 선배 직원을 잘 따라다니면서 배워라. 걷지도 못하는데 날려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뭐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약간 공감이 되긴 해요. 저도 지금 학교에서 석사 연구 석사까지 하고 뭐 논문도 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분야에서 연구도 좀 하고 공부를 좀 한 상태에서 어 회사 첫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막 나름 거기서 업무도 자율주행 연구 뭐 그런 쪽을 또 할당을 받으면서 실제 당장 실무 투입하지 말고 연구개발 쪽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대를 좀 걸면서 저한테 그런 업무도 좀 주시고 해서 저는 좀 아 그래 뭐 하면서 좀 되게 예 제가 뭐 좀 그런 업무를 뭐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저는 막내였어요. 사회초년생이었고 막내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되게 자존심 상했던 상태가 뭐였냐면은 딱 그래서 처음 딱 직장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해야 될 업무가 뭔가요? 딱 물었는데 부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복도에랑 저기 방 끝에랑 화분이 보이지 않냐? 딱 하시는 거예요. 네, 보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일주일에 뭐 무슨 요일 무슨 요일에 화분에 물을 주는 게 네 업무다 딱라고 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사실 자존심 팍 상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그 공부하고 뭐 그런 거 아닌데 이걸 나한테 시키나? 예,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막 부사장님이 이제 그 출장 업무가 많으셨어요. 수습 기간이요. 출장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되게 또 바쁘셨어요. 벤처기업은 모든 그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일당 100이라서. 그래서 뭐 출장도 많이 나가시고 뭐 비즈니스 미팅도 많고 그래서 밥을 좀 제때제때 인내심 테스트라고요? 밥을 좀 제때제때 못 드시고 이래가지고 그날도 바쁘게 막 일하시다가 점심시간에 큰 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책상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충격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뭔가 긴급한 업무를 주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죠. 업무를 주시면 열심히 처리를 해봐야겠다. 다른 게 아니고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는 거예요. 돈을 그때 한 몇천 원 탁 주시더니 내려가서 김밥 한 줄만 사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했죠. 아 이거 김밥 셔틀인가? 내가 담배 심부름은 아니었고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간단히 김밥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 길들이기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네 일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단편적으로 그건 소개시켜드린 내용이고 실제 업무에서도 좀 단순 소모적이거나 반복적인 업무 그런 거를 받아들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던 사람인데 연구 같은 일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좀 반복적인 일, 좀 소모적인 일을 맡기는 게 낭비적인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이게 회사라는 단체는 일단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윤 창출해야지 굴러갈 수 있는 집단이고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일 중에 소모적인 일이나 그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일조차 필요한 일이잖아요. 회사가 돌아가는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근데 그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걸 이제 기존에 직장생활 많이 하신 분들, 팀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더 큰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들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사장님, 부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런 거를 막내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나중에는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좀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런 쪽으로 좀 공감이 갔어요. 처음 저도 사회 나갔을 때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 아이아이도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 감정 알 것 같아요. 와, 자존심 상하고 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막 그런데 질책을 더 듣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착실하게 선배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네, 그래도 배웠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뭐 이 친구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선배가 자기보다 학력이 낮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조사 과정 중에 만난 난제,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니 그 전문 대학교밖에 안 나온 선배가 도움을 줬대요. 와, 내가 모르는 걸 그 선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큰 깨우침을 얻으면서 실제 어려웠던 그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와,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학력이 다가 아니네? 내가 학교에서 진짜 잘했는데 사회 나오니까 그게 다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책에서 지식을 습득하면 사회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죠? 뭐 서울대학교 나오면은 와, 회사 가면 진짜 잘하겠네 하죠.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학력 좋은 신입 직원이 있었어요. 뭐 카이스트에서 석사까지 하고 오신 그 직원분도 계셨고 근데 결국은 사회 초년생이면은 네, 그 사회생활과 그 사회 경험들을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결국 이제 그런 친구들도 뭐 학교에서 열심히 또 준비해서 그 준비된 그런 역량이 물론 많이 있지만은 사회생활은 좀 다른 거죠. 경험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회에서는 절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사회 진출해서 더욱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업무나 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나날이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다. 네, 지금 마윈의 얘기의 포인트는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더라도 사회에 나오면은 그 익혀야 될 능력들이 다르고 이미 먼저 사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나에게는 없는 그런 어, 역량이 있으니까 배울 점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여러분도 적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마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윈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알리바바라는 그 회사를 창업해서 아무것도 없던 벤처에서부터 어,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기업, 최고의 IT 기업으로 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님께서 개념 없는 신임만 안 들으면 좋을 듯 싶어요. 그렇죠. 어, 적응을 못하는 신입들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사회에 나가면 적응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단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는 더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네, 이 구문, 네. 며칠 전에 방송 때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고민인데, 제가 취업을 해서 당장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해야 될지, 아니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공부에 집중해야 된대요. 직장에서 지식을 연마해야 좋은 업적을 낼 수 있다. 직장에서의 공부 방법은 학교에서와 다르다. 더 엄격하고 다양한 사항을 요구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 공부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첫째, 어, 네, 여가 시간을 이용해 자기 개발을 해라. 네, 이 대목에서 사실 좀 화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면서. 제 직급이요? 저는 회사 지금 그만두고, 네, 지금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 교육 쪽으로. 그래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 자기 개발을 하라라는, 어, 그쵸, 실무 뛰면서 공부해야죠. 아, 네네. 여가 시간을 이용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저는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했을 때는 뭐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활동도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왜 제가 끝나고 나서까지 그렇게 공부에 몰두해야 되죠? 공부는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공부할 시간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회사는 일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저는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한 배를 탄 거고 그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큰 회사도 일단 망할 수는 있죠. 타이타닉도 침몰했잖아요. 그 큰 배도. 침몰하면 그 배 안의 구성원들은 다 이제 직장을 잃고 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가족이 딸려 있다면 네, 그 가족들도 먹여 살리기 막막하고 어쨌거나 회사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의 생존 그리고 구성원들의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서 우선은 수익을 내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어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이제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 마주친 어려운 일들을 업무 시간 외에 해결하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일을 하고 그 외에 뭐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공부가 있으면은 업무 시간 외에 너의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해결하라. 그래야만 더 효과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쁜 남자님께서 아무래도 제 일만 전 중요하다고 느끼는 편인데 그만두기 전에 제 일을 다 하고 공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일과 시간에 자기 일 다 하고 공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음, 뭐 본인이 맡은 일을 다 했다면야 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언급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 일을 다 하고 웹서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무 시간에. 뭐 난 내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뭐 좀 쉬어도 되지 않나? 하면서 웹서핑하거나 심지어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그렇게 게임하거나 놀거나 혹은 뭐 동료 직원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나가서 뭐 오랫동안 자리 비우거나 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 거를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음에도 일을 해결을 안 하고 공부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음, 자기 개발까지 한다. 사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는 자기 개발을 독려해 주거든요. 그 직원이 성장함에 따라 그 회사도 성장하게 돼요. 그 회사의 구성원의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건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들여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 아는 후배가 다니는 회사는 그 사내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스터디 하잖아요. 할 때마다 실제로 돈을 막 그 구성원들에게 스터디 비용 명목으로 더 지원해주고 막 그런 회사도 들었거든요. 있다고. 뭐 그리고 그게 아니라 뭐 먹을 거라도 지원해주던가. 그래서 공부는 여러모로 회사에서 장려해주는 부분이라 본인이 할 걸 다 했다면은 뭐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업무를 하는 게 우선이다. 업무를 하고 그 외적인 시간, 여가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개발을 해라라고 마위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힐링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차피 같이 프로그래밍, IT 분야 쪽 분들이니까 공감대가 많으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은 그만큼 또, 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를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주변 동료들하고 관계는 사실 어떻냐면요. 음, 그거랑 비슷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지인들 있죠, 친구들.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잘 맞고, 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나랑 좀 안 어울리고,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감 느껴지고, 막 그런 친구는 사실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이랑은 좀 친해지지가 않는데 직장이란 공간은 뭐 개인적으로 뭐 성격이 잘 맞든 안 맞든 간에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지금 포에버 JW님께서 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일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근거릴 겁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아, 이거 각 자기 업무 다 하고 자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음, 근데 사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업무 다 하고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에버 JW님께서는 그거를 좀 다른 직원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지금 보여주셨고, 저의 개인 의견은 글쎄요. 제가 그 동료 직원이라면 저는 뭐 본인 업무 다 하고 음, 네, 조금 공부를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각자 의견은 다른 거니까. 뭐 근데 뭐 본인 공부한다고 주변 다른 동료가 업무하다가 뭐 막히는 게 있는데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안 도와주거나 아니면 누구 동료들이 뭐 커뮤니케이션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호응을 많이 안 해주거나 뭐 딱 난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크겠죠. 약간 눈치껏 그냥 남는 시간에 조금씩 공부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각자의 의견은 다른 거고 지금 여기 방송 내에서도 시청자들 간의 의견 뭐 제 의견이랑도 좀 다르잖아요. 그 조직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 내에서 어떤 동료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괜찮지. 너 정말 성실하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뭐 칭찬해주는 동료도 있을 거고 어떤 동료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 공부를 하고 있다니 못마땅해 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회사 내에서도 그 직원들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든 거죠. 회사에서 만드는 소스 코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회사, 네네. 사실 자기 공부한다는 게 그 외적인 공부도 있고, 뭐 회사 업무 관련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공부일지는, 어, 네네. 회사 관련된 업무 공부면은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더 좋아할 것 같네요. 당장 더 도움이 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공부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걸 더 좋아하겠죠? 뭐 개인적으로 내가 관심이 많은 랭귀지를 공부한다. 뭐 그런 건 또 회사에서 당장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당장 이제 보면서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어, 눈치를 봐서 보였을 때 좋아할 만한 건 뭐 이렇게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싶은 거는 뭐 그 외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둘째 부분에서는 어,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동료들 성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특히나 IT 회사 개발자들은 좀 뭔가 외향적이거나 사교적이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적어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서투른 부분이 많으세요. 엔지니어 분들은 특히 좀 실력 있는 분들일수록 대인 관계가 서툰 경우가 많아요. 개인 공부할 때 회사 공부랑 연관돼서 공부하시면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음 네네. 그렇게 좀 그런 분들 많아서 개발자들하고 회의하면은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의견 조율이 안 되고 막 자기 의견 굉장히 강하고 네가 뭘 아느냐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느냐 뭐 이렇게 막 싸워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막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죠. 직장에는 군대도 그렇잖아요. 네.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친밀한 관계 형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직장에 들어오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동료와 소원한 관계가 된다. 그쵸. 성격도 다른데 심지어 실력도 달라요. 그러니까는 실력도 달라서 약간 그런 거죠. 나는 뭐 이만큼 잘하는데 너는 같은 회사 동료인데 뭐 실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뭐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제
같이 잘 지내기 힘든 스타일들이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약간 과시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실력 부족한 애들과 같이 업무를 함으로써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많이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네, 좀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다. 네네, 요거 얘기만 끝나고 그 고민은 제가 따로 네, 들어드릴게요. 일단 요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네,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음, 얘기한 지 지금 스크롤 보시면은 이제 다 끝나가요. 네, 알리바바 마윈의 책에서 조금 인상 깊은 부분 발췌해서 여러분께 지금 공유 드리고 있어요. 걔는 끝에 먹기님께서 사장한테 생각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소리 들었다고요. 멘탈이 흘러내렸겠네요.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 무시하던 실력 없어 보이던 그 사람도 분명 배울 점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대인관계가 서툰 그 직원조차도 성격이 모난 그 직원조차도 잘하는 게 있을 거고 그분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어쨌거나 동료 직원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 가장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처세술.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이거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나는 회사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사람 대하는 게 힘들고 내 직장 상사가 힘들어. 그래서 난 직장을 옮겨야겠어. 막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처세술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은 대화고 그 다음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위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윈이 말한 우선순위는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은 대화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은 위기 관리 능력이네요. 네. 그리고 이 구문은 이제 막 사회 나가시는 분들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사회는 학교처럼 선생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아가다 보면 자신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사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너그럽게 학생들처럼 뭐 좀 과제 잘 안 하고 뭐 안 되면은 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더 기회 주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잘 없는 거죠. 네. 어쨌건 지금 요거 한 달락 남았는데 예그밤님 질문은 요거 한 달락 끝나고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다들 요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원화하라. 네, 다원화하라는 거는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네, 채팅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 게터레이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해주면 안 되나요? 네, 순간 당황했어요. 어, 네,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저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이 사회초년생일 때 저희 부사장님한테 이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너는 여전히 학교 다니는 것 같다. 뭐, 모범생 같고, 뭐 성실하고 꾸준한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게 다다.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맨날 진짜 귀에 딱지 않도록 하신 얘기가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가능한 방법은 그 고정관념을 깨면 너무나 많다.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딱 너는 뭐, 학교 다닐 때 하는 만큼만 이렇게 열심히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한다. 뭐 열정이 있어야 된다. 뭐 본인이 하는 일에 미쳐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거나 이 지금 일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뭐 창의성이나 유연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향으로 사고해야 된다. 또한 사고방식을 입체와 다양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일이 능숙해져 가고 사회라는 책은 1, 2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 깊이 젖어들어 긴 시간을 통해 깊이 연구해야 한다. 물론 사회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중에도 이론을 내팽개쳐 버릴 수는 없다. 네, 그럼에도 이론 역시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고 사회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론 또한 소홀히 하지는 말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론과 실천이 결합되어야 생존과 발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지금 계속 사회생활 중에서 배우는 경험과 노하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내가 계속 사회생활이랑 뭐 실무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뭐 이론을 소홀히 하지는 말라라고 약간 이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네요. 네, 어쨌거나 이 지금 쭉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얘기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게토레이님 지금 오셨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알리바바 마윈이란 사람이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걸로 뭐 성공에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게 성공으로 직결되지도 않는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네, 학력이 좋아야 성공한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몸소 보여줬어요. 네, 그래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 후천적인 노력 중에서 어, 사회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져가면서 그 배우는 그 부분이 학교에서 전혀 배울 수 없는 가장 값진 경험이고 그 본인의 실력이 될 거니까 1, 2년 만에 그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좀 고통스럽겠지만 인내하면서 열심히 배우게 되면 그 능력을 갈고 닦으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천적으로 잘하는 애들 보면 자괴감 든다고요. 근데 좀 길게 보세요, 길게. 그 사람의 인생은 뭐 10대, 20대, 30대 때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없어요. 40대 한 중반, 후반 넘어가야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가요. 아, 좀 성공하는 삶을 사는구나. 실패하는 삶을 사는구나. 뭐 그런 윤곽이 나지. 사실 뭐 10대, 20대, 심지어 30대 때도 몰라요. 그 사람 인생이 마흔 접어들어서는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지금 평가하지 마시고 선천적으로 잘하는 애들도 나중에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 방향을 잘 잡아서 열심히 능력을 갈고 닦으시면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마윈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언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열심히 배워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거를 지금 마윈이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나중에도 이 책 말고 또 책 읽다가 좋은 구절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한쪽으로 잘하는 사람들. 네네.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남들보다 잘하는 부분이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하는 분야의 일이 뭐지? 그걸 또 찾아내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걸 하는 것보다
그거를 잘하는 걸 찾아서 그쪽으로 노력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아, 정치 잘하면요? 정치를 잘하면 정치로 가야 하는지는, 글쎄요, 정치로 갔다가 뭐, 어떻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실지, 나쁜 경험을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네요.